러시아와 유럽의 충돌이다, 또 싸운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요즘 주유소 가기 무서운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 발생 직후만 해도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 무성했는데요. 어느새 이젠 너무 비싸져서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것,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천연가스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좋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유가가 올랐는데 천연가스의 가격은 왜 같이 오르는 걸까요? 석유와 천연가스는 완벽한 대체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천연가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는 동해를 제외하고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의 매장량이 극히 적어서 사용량의 대부분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시가스에 사용하는 천연가스도 당연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어떻게 운반을 할까요? 석유는 통에 넣어서 통째로 움직이면 될 텐데요. 기체는 통에 넣어 다닐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운송할 수 있을까요? 천연가스가 유통되는 방식에는 PNG와 LNG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PNG, 생산지부터 소비지까지 파이프를 연결해서 기체 형태로 직접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천연가스를 특별히 가공할 필요 없이 뽑아서 바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데요. 다만 파이프를 연결할 수 없는 곳에는 천연가스를 이동시킬 수가 없겠죠. 지리적인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 PNG는 동일 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PNG의 소비가 가장 큰 곳, 역시 아메리카 북미 지역입니다. 여기는 생산도 많이 되는 만큼 소비도 많이 되기 때문에 알아석해서 자가 소비를 많이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유럽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대부분 북해와 러시아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가져옵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충돌이다, 또 싸운다, 이런 얘기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데요. 이런 이야기 대부분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 때문에 나옵니다. 사이가 안 좋을 땐 상당히 스트레스 받겠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LNG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수송선에 담아서 옮기는 방법인데요. 이 액화와 재기화 과정에서 많은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해 경제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 LNG 덕분에 더 이상 천연가스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은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 세계 LNG 수요의 절반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로 카타르나 호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LNG는 지리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활용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 우리 가스공사가 생산지에서 수입을 해서 발전사나 도시가스사에 판매를 하고요. 소매업자인 도시가스사 등이 각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각 과정마다 공급 비용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 가스를 판매할 때 도매요금이, 도시가스사가 우리에게 판매할 때 소매요금이 생기는 거죠. 네, 이 가스요금 책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료비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료 수입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가 내는 가스 가격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럼 이 원료비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짠! 네,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천연가스의 가격은 유가와 환율에 연동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입 가격은 일본이 수입하는 평균 원유 가격 JCC를 기반으로 결정되고요. 이 JCC 계산은 3개월 전 수치를 사용합니다. 즉, 일본에서 3개월 전에 석유를 수입했던 평균 가격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가격은 석유 가격 변동에 비해서 약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겠죠?
그래서 뉴스를 자세히 보면 국내의 경우에는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래소에서 자주 접하는 선물은 이게 아니니까요.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네, 오늘은 천연가스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해보고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는 사용량에 따라만 요금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에 환율과 유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단가를 적용받고 있었던 거죠. 지금이 11월이니까 이번 달 유가를 기준으로 한 내년 2월쯤 한창 추울 때 우리 난방요금이 결정되겠죠? 물론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력요금은 우리의 생활과 워낙 밀접해서 또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지식이 여러분께 새로운 상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